일본의 32살 여성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떡하지? 하고 현실을 두려워하는데, 한국의 경우 결혼하면 내 자유가 사라지지 않을까? 남자 연봉이 얼마냐가 더 중요하지. 지금처럼 여행 못 다니면 어쩌지? 이런 고민이 먼저인 경우가 많아요. 즉 현실적 불안이 아니라 소비적 자유를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고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곧 32살이 되는 일본 여성의 고민과 그 댓글들을 좀 읽어볼 건데요. 한국이랑은 너무 다른 고민이랑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런 게 선진국의 마인드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 여자들도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32살이 되는 미혼 여성입니다. 결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매일 정신이 이상해질 것만 같습니다. 무슨 조언이나 경험담,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실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20대는 결혼 활동을 전혀 열심히 하지 않았고 가끔 결혼 활동 파티에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친구 소개도 가끔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좋아한다, 꼭 이 사람과 사귀고 싶다는 정도까지 마음이 오르지 않으면 사귀어도 나도 힘들고 상대방에게도 신뢰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사람을 쉽게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도 이런 생각을 고집하다 보니 20대라는 소중한 시간과 몇 안 되는 기회를 전부 허비해버렸습니다. 오랜 기간 제대로 사귄 것도 20대 초반 2년뿐이었습니다. 그 뒤 29살 때부터 앱을 시작해서 몇 명 만나봤지만 위에서 말한 생각을 고치지 못했고, 사귀는 것에 대한 기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높아져서 한 발짝도 못 내디딘 채 나이만 들어버렸습니다. 30살까지는 괜찮았는데 31살이 되면서부터 확실히 수요가 뚝 떨어진 걸 느꼈습니다. 3개월 전 큰맘 먹고 대형 결혼상담소에 가입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바쁠 거라고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거의 오지 않았고 엄청나게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신청을 해도 거절당하기 일수, 가끔 들어오는 신청은 대부분 40대 뿐입니다. 그래도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한 달에 3명 만나면 잘 된 편인데 그렇다 해도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선택하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된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력도 직업도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프로필만 놓고 보면 나이를 커버할 만한 매력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외모도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지 젊기 때문에 수요가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매일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 뿐이고, 친구나 직장 후배들은 이미 다 결혼했는데 다들 할 수 있는 걸 왜 나만 못할까? 이 성격도 얼굴도 다 싫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다 보니 주위 사람들 모두가 적으로 보입니다. 곧 32살이 됩니다. 아이를 낳기에는 이제 정말 한계의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한심한 인생을 살게 되다니 순수하게 웃고 있던 젊은 시절의 나 자신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습니다. 혹시 32살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조금은 결혼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조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수요가 없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앞을 보고 싶으니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댓글. 뭔가 답변이 엄청 많아서 내가 생각한 걸 그냥 쭉 적어볼게요. 길어지면 죄송합니다. 32살이라니 요즘 세상에서는 그냥 조금 늦은 편인가 정도지 그 나이에 미혼인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왜 결혼을 하고 싶은 건가요? 글을 읽다 보니 세간의 눈이라는 단어가 계속 보이는 느낌이네요.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해도 불임인 경우도 있고 결혼했다고 반드시 아이가 생기는 건 아니죠. 미래의 고독이 싫다고 해도 요즘은 이혼도 많고 사별하는 사람도 많아서 재혼하지 않는 한 결국은 다들 혼자가 됩니다.
지금 시대의 결혼이라는 건 결국 제대로 된 수입과 결혼 의지가 있는 남자를 만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돈이 있어도 결혼 의지가 없으면 결혼은 안 하고 피임만 계속되면 아이는커녕 세월만 흘러갑니다. 원래 사람을 쉽게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면 인간관계에 쉽게 지치는 타입일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가 생겨도 처음엔 괜찮다가 점점 피곤해져서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2년간 사귀었던 그 남자도 사실은 질문자님이 일찍 질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가 싫은 건 아니고 또 남자 쪽에서 헤어지자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질질 끌다가 2년이 된 건 아니었나요? 사람을 잘 좋아하지 못한다는 건 경계심도 강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쓸모없는 남자, 돈도 못 버는 남자는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강하지는 않았나요? 또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콤플렉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아마 자신감을 갖는 것일 겁니다. 자신을 좋아할 수 있어야 타인도 좋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세간의 눈 때문이라면 결혼해도 그 다음은 아이 문제로 고민할 거고, 아이를 낳으면 둘째 문제로 고민, 아들을 낳으면 이번엔 딸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 그 다음은 아이의 진학, 취업, 결혼, 손주,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세간의 눈이 계속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독신이라는 부분에서 멈추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32살이잖아요. 요즘은 출산 가능 연령도 예전보다 훨씬 올라갔습니다. 그런 성격이라면 결혼하는 쪽이 오히려 더 힘들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좀 더 가볍게 여유있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측이 많아 죄송합니다. 두 번째 댓글, 당신이 타협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남자이지만 저 역시 당신처럼 타협하지 않은 채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성과 남성은 결혼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냥 흘려듣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아이를 낳기 위한 것인가요? 저에게 결혼이란 평생 소중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파트너와 평생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거나 부모님께 효도하거나 겉으로 보이는 명분은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저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제 이상에 대해서 당연히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협해버린다면 그건 목적을 달성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만나지 못한다면 미련 없이 포기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타협하고 목적을 바꾸어 버리면 단지 아이가 필요하다거나 체면을 위한 선택 때문에 고른 상대 여성을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행복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하는 일을 앞두고 조급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은 오히려 당신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진짜 의미에서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만약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걸 우선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목적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길을 잘못 들지 않고 반드시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댓글이에요. 저도 같은 나이의 여자라서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마음이 꽤 아프네요.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결국 자기 편한 상상일 뿐이죠.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싶은 이유가 본능적인 건가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인가요? 이유는 확실한가요? 만약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세간의 체면 때문이라면 장래의 남편이나
저나 아이에게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독신이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정을 만들지 않는 게 나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세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와, 이렇게 해서 댓글들을 다 읽어봤는데 이 일본 여자건 일본 남자건 정말 생각하는 게 저희 나라 이 한국이랑은 정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30대 여자가 결혼 문제로 고민을 얘기해도 일본과 한국은 받아들이는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일본은 대체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먼저 나옵니다. 왜 이런 불안이 생겼을까?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원인과 해법의 관점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댓글을 읽으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의 상담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개인의 불안을 사회적 지혜로 바꾸려는 문화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또 일본은 선택지를 존중해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즉 결혼을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보지 않는 태도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각은 고민을 덜어주고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럼 한국에서 32살 여자는 어떨까요? 물론 개인차가 크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결혼에 대한 절박함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죠. 상당수는 여전히 여가, 소비, SNS 활동 이런 거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름이면 양양 서핑, 제주도 카페 투어, 겨울이면 일본, 태국, 유럽 여행하고 인스타에 인증샷 올리고요. 주말에는 또 강남, 가로수길, 브런치 카페, 압구정 카페에서 셀카 찍고 틱톡 릴스로 올리고 32살인데도 가정이나 결혼보다 SNS와 자기 표현이 우선순위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본의 32살 여성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떡하지? 하고 현실을 두려워하는데 한국의 경우 결혼하면 내 자유가 사라지지 않을까? 남자 연봉이 얼마냐가 더 중요하지. 지금처럼 여행 못 다니면 어쩌지? 이런 고민이 먼저인 경우가 많아요. 즉 현실적 불안이 아니라 소비적 자유를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러 등촌칼국수를 좀 갔다 왔거든요. 근데 20년 전만 해도 음식점이나 고깃집에서 서빙하는 알바는 대부분 고등학생이었어요. 용돈 벌려고 주말마다 나와서 서빙 뛰고 그 돈으로 학원비 보태고 교복 입은 채로 일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죠. 저도 물론 그중 하나였고요. 근데 오늘 제가 본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홀에서 일하는 5명에서 6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할머니였어요. 고등학생, 대학생, 젊은 알바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많은 젊은 세대가 땀 흘려 버는 일은 기피하고 손쉽게 돈 버는 일만 찾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SNS 운영, 외모 상품화, 편한 사무직만 선호한다거나 애초에 아르바이트 자체를 좀 기피하죠. 내 시간이 중요한데 굳이 서빙을 왜 해? 이런 마인드가 일반화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사회 구조의 변화이기도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노년층이 채우고 있어요. 60대, 70대 할머니들이 뜨거운 국물 들고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돈의 무게를 모르는 거죠. 땀 흘려 하루 종일 일해도 7만원, 8만원 벌기 힘들다는 걸 몸으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감을 못해요. 편한 자리에서 SNS 올리고 카페에서 노트북 두드리는 흉내만 내다가 정작 생활을 책임지는 단계가 오면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결혼해서 남편이 월급 가져다줘도 그 돈이 어떻게 나온 건지 체감이 안 됩니다. 남편이 땀 흘려 버는 돈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니까 그 생활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돈으로는 부족하다. 더 벌어와라.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형님들, 이게 다 돈을 직접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인식 차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30대 여성은 결혼이 늦어질까봐, 아이 낳을 수 없을까봐 현실을 고민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현실보다는 자기 자유, 자기 소비, SNS 이미지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돈의 개념 자체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거죠. 32살 일본 여성은 불안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짚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좋아해서 시간을 날린 게 아닐까? 내 성격 탓 아닐까? 이렇게 자기 책임을 고민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불안을 자기 합리화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직 결혼 안 한 건 좋은 남자가 없어서다. 내가 즐기고 싶은데 사회가 뭐라 하는 거다. 결혼은 필수 아니니까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한 투자 중이다. 겉으로는 자기 주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회피하는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일본 여성은 불안을 개인의 성찰로 바꾸고 한국 여성은 불안을 소비와 자기 이미지 관리로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고민이 성숙으로 이어지고 한국에서는 고민이 회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32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 한국에서는 32살 여자가 인스타에 어떤 필터를 써야 예쁘게 나올지 고민하는 거죠. 이런 문화적 차이가 최근 국제결혼 통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롭죠. 현실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의 차이가 결국 배우자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래에 함께 계획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현실적인 책임감을 공유할 수 있는지가 결혼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